안녕하세요. 홍서준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백현마을 27평형 아파트 공사 소개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고객님께서는 2인 가족 신혼부부세요. 저도 아직 5년 차밖에 안 된 신혼이고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가 신혼을 지내면서 불편했던 점들 또는 꼭 했으면 좋았던 것들 이런 노하우도 담겨 있고, 그리고 사실 신혼 때 새롭게 시작하는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가성비 세팅을 하면서도 디자인까지 가져갔는지 우리 예쁘게 잘 나온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중문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끝나는 부분에 넣는 게 정석이긴 한데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백현마을 같은 경우는 입구에 전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입구 전실을 하나의 창고처럼 쓰려고 공간을 좀 분리를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입구 전실, 이쪽은 신발장,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분리하려고 모루유리가 들어간 예쁜 중문을 하나 설치를 했고, 대신에 현관 같은 경우는 포인트 요소가 들어가면 좋거든요. 현관문을 현대에서 나오는 PNC 페인트 느낌의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비비드한 채색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양 옆으로 11자 구조인데, 이쪽 신발장 같은 경우는 배관이 지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 신발장으로 시공을 했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행잉 타입을 많이 선호하시죠. 바닥에서 띄어서 시공을 해서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도 넣고 신발도 이제 간단하게 벗어서 놓으실 수 있는 점, 그리고 중앙 오픈장을 사용을 해서 차키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벽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도어에다 시공을 해서 따로 벽장재가 들어가는 거 없이 일체감 있는 시공을 하였고, 천장에 다운라이트로 센서를 잡으면서 센서를 별도로 시공을 했어요. 매립 센서를 하면 예쁘긴 하지만 유지보수에 좀 단점이 있고요. 가격이 좀 더 비싸서 가성비 있게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하였는데, 제가 요새 엄청 추천하는 타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 디자인을 할 때 그레이 컬러감을 좀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 그레이 색상이 차분하고 시크한 느낌을 내잖아요. 도시적이고. 그런 느낌의 채도이다 보니까 간접등이랑 매치를 했을 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 자체가 웜톤이나 화이트톤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상반된 공간이 하나쯤은 있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이 타일은 좀 신기한 게 웜 그레이거든요. 그레이 베이스에 약간 브라운 톤이 섞여 있는 타일인데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 그레이의 차갑고 세련된 느낌을 신기하게 브라운 톤이 좀 들어가니까 따뜻한 느낌도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제대로 안 담겨져 있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타일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를 시공을 해서 옆면까지 타일로 마감을 해서 일체감을 주면서 트렌치 라인 육과를 시공해서 일체감을 같이 주었고요. 가성비로 세팅한 욕실이어도 제가 꼭 추천하는 휴젠트. 휴젠트는 제가 쇼츠를 별도로 찍었을 정도로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마지막으로 수납장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해서 콘센트도 같이 매립을 해드렸고요. 제일 많이 수납을 할 수 있는 욕실장이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입구방인데요. 우리 고객님하고 레이아웃 상담을 할 때 신혼부부신데 자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방하고 가까운 방을 아기 방으로 놓을 계획이시고 입구방을 완전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셨어요.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옷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행거 타입의 시스템 드레스룸을 계획을 했고요. 창을 막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행히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J 창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는 방향은 간섭이 안 되게끔 낮은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고객님이 갖고 있는 코트라든지 뭐 바지, 티셔츠를 최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얘기를 해서 옷 가짓수를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게 시공을 했고, 4단 서랍장도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은 깔끔하게 리폼을 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용부 중에 하나인데 엄청 추천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실링팬이에요. 실링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에어라트론이라든지 이런 이태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 단가도 많이 풀리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 선풍기 가격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샘에서 납품하는 실링팬을 썼고요. 펜앤코라고 하는 제품인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의 정석은 집을 전부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자재가 갖고 있는 벽장재 고유 패턴을 밝은 웜톤이나 화이트 톤을 매칭을 해서 집을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게 화이트 인테리어의 정석인데요. 예를 들면 화이트에 적절한 우드를 섞는 것도 아이보리 컬러나 베이지 색상을 섞는 것도 연그레이 색상을 섞는 것도 화이트 인테리어로 들어가거든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느낌을 우리 집에 적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는 벽장재를 필름으로 다 해서 레지던스 호텔을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다 좋지만 가격이 좀 문제예요. 가격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현장이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한샘 프리미엄 강마루인데요. 월넛 색상이 들어간 강마루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톤 다운을 시켜줬어요. 다 밝게 하고 바닥을 좀 눌러줘야 이 집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없고 중후한 느낌이 내기 때문에 갖고 오시는 가구 패턴이나 색상 조합에 따라서 충분히 호텔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TV 쪽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목공으로 된 아트월이 있었어요. 이 아트월을 부분 철거를 하면서 리폼을 해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좀 멋스러운 느낌을 먼저 냈고 이 TV 자리는 도배지 그리고 사이드에 간접등이 달려있는 요 박스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는 필름이에요. 반대로 소파 자리도 요 중앙에 위에 사진을 걸 수 있게 액자레일을 걸어놓은 요 벽면은 도배지이고 이 오른쪽에 기존에 있던 내력 벽체는 또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재를 이렇게 연속해서 넣으면 느낌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샘플을 찾아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서 조화롭게 잘 됐거든요. 역대급으로 잘 나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우물천장을 다 철거를 하면 아무래도 목공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접 조명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만 부분적으로 리폼을 하고 필름을 해서 조명까지 들어간 멋진 우물천장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입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안방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처럼 돼 있는데 이쪽이 에어컨 자리고요. 여기는 제일 특이사항이 이쪽이에요. 한번 와보시면 제 기준 왼쪽,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이쪽이 기존에 세면대가 있었어요. 건식으로 세면대가 돼 있었고 자, PD님 한번 와서 욕실 좀 찍어주세요. 욕실 보시면 세면대 자리가 샤워 부스였습니다. 너무 불편한 구조였어요. 건식 욕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면대가 밖에 있으면 물론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고객님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과감하게 이 세면대 자리를 전부 다 붙박이장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쪽에 샤워부스가 있던 샤워 자리를 세면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뒤에 젠다이도 설치를 해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했고 따로 선반을 시공하지 않아서 좀 타일로 일체감을 주었고요. 변기 뒤에도 젠다이 시공을 다시 해서 선반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 위에 상부장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안방은 주 사용 욕실이 아니다 보니까 수납은 좀 작게 하고 최대한 예쁘게 꾸밀 수 있게 간접등을 많이 넣었고요. 이 세면대 세면 수전 같은 경우도 이 샤워기 노즐을 달아서 샤워는 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성비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했는데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일반 보기질 타일로 시공을 했거든요. 이런 기본 타일, 가장 표준이 되는 타일로 시공을 해도 이 아이템들이나 조명만 설치를 잘 해도 충분히 멋진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에 꽂힌 주방이에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받은 구조예요. 20평대 구조에서 이런 멋있는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구조고 기존에는 제가 서 있는 이쪽으로 디귿자 주방 형태였고 이 좌측편 같은 경우는 가벽이 하나 세워져 있고
냉장고와 키 큰 장이 쭉 돼 있던 구조였었어요. 기존 구조 같은 경우는 아쉬웠던 점이 물론 워낙에 구조가 좋다 보니까 수납이 부족한 집은 아니지만 기존의 베란다였던 공간이 애매하게 확장이 돼 있어서 냉장고 자리나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단순하게 유행을 하는 예쁘기만 한 대면형 주방을 한 게 아니라 가벽을 철거를 해서 시각 정보를 좀 크게 폭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바꿨고요.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을 하면 딱 예쁘고 좋은 구조이긴 하지만 또 비용이 문제라 충분히 대안으로 예쁘게 할 수 있는 한샘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69라고 하는 다운라이트를 시공을 했어요. 도트 다운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저희 집에도 시공했거든요. 진짜 예뻐요, 실물이. 이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하고 벽지, 타일하고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인덕션을 이쪽에, 뒤쪽은 보일러 분배기나 요 배수구를 또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20평대이다 보니까 딱 좋은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리하시기 너무 편한 구조이고, 가로 길이가 약 2.4m에 세로 길이가 1.1m나 되는 대형 아일랜드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웅장한 느낌도 낼 수 있고, 반대편에도 수납장을 넣어서 이쪽은 보조 주방의 역할을 하는 수납이나 아니면 뭐 가공식품들, 팬트리 느낌으로 약봉투나 다양한 자파를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제가 서 있는 이쪽에 대형 서랍, 양념장통, 그리고 가전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 않은 수납으로 정말 우리 새롭게 신혼으로 출발하시는 고객님께서 드라마나 아니면 TV 매체에서 나올 만한 멋진 주방을 좀 만나보실 수 있게 제안을 드렸고, 디테일 보시면 CBT 덴버 엔지니어드 스톤을 졸리컷을 해서 시공을 했어요. 옆면까지 대리석을 내려드려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뒤쪽에 상부장 같은 경우는 수납을 위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만 넣으면 밋밋하니까 천장을 도몰딩 시공을 해서 멋스러운 느낌을 표현했고, 하부에 간접등을 넣어서 더 호텔 같은 느낌을 내려고 계획을 한번 해보았어요. 냉장고도 키친핏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뒤쪽에 이제 시공을 해놨고요. 뒤쪽에 보조 수납 같은 경우는 다른 가전을 넣으실 수 있는 가전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작은 수납장 하나, 안 쓰는 곰냄비나 기타 수납으로 할 수 있는 대형 키 큰 수납장 하나 설치를 해서 하나의 서브 키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설계를 해서 멋진 주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